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려면 취득세 중과가 일단 풀려야 됩니다. 취득세 중과가 하반기에 풀려버리면 시장은 진짜 폭발할 거라 보거든요. 그게 올해 하반기에 그렇게 될 것이냐, 내년 상반기쯤에 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하반기도 좋은 분위기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다음 질문은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파트 갈아타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이 적합한 시기라고 보시는지. 작년 말하고 올 초가 하락장이라고 보면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상급지는 덜 떨어진 반면 하급지들이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가보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5억, 10억씩 엄청나게 많이 오는 아파트가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 하락폭이 더 컸다라고 좀 보거든요. 하락폭은 작아도 액수는 훨씬 그렇죠. 큰. 서울 같은 경우도 10억씩 오른 게 한 5억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5억이나 하락했네요. 그렇죠. 2억 오른 게 5억 떨어진 게 없거든요. 네네네. 2억 올랐으면 5천 정도 떨어진 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5천 아니면 네, 1억 정도 네. 떨어진 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50%가 떨어져도 1억밖에 되지 그렇죠. 않으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상급지랑 중상급지가 10억 정도 가격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얘는 5억 떨어지고 내 건 1억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하락기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투자금은 좀 줄었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히려 네. 이 하급지들이 손실이 더 작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락률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하락폭, 절대적인 금액은 좀 더 작다라고 보거든요. 최대한 내 거를 싸게 저렴하게 팔고 상급지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를 더 싸게 매수하는 최적의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닌 매물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정리가 잘 안 되죠. 네, 잘 안 막상 팔리죠. 시장에 가보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쪽이 더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면은 서울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수익률 좋은 지방으로 가는 게 나은지. 투자금을 얼마 정도 보시는 겁니까? 투자금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한 그렇죠. 1억 정도로. 1억 정도로 생각하면 서울에 아, 그러네요. 서울과 수도권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서울에 진입하기. 1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서울에 1억이면 빌라도 좀 못 산다고 보거든요. 빌라도 산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빌라들밖에 못 산다고 보거든요. 실제 서울, 서초, 뭐 강남 이런 쪽에는 아파트는 절대 1억을 못 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도 좀 많이 내려왔다 보니까 네. 투자금 1억으로 일반적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물건이 서울은 없습니다. 아,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경기도권 같은 경우도 신분당촌이나 웬만한 지하철 역세권의 구축 아파트라도 괜찮은 지역에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비역세권에 약간 저 외곽에 안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밖에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죠. 경기도 외곽에 안 좋은 아파트를 살 것이냐 아니면 그나마 지방 쪽에 입지가 좀 괜찮은 지역에 투자금 최대한 줄이는 물건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거 산다고 하면 지방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곳 중 굳이 선택을 하라면 굳이 난 지방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울의 핵심지가 제일 좋죠. 근데 투자금이 15억, 20억이야. 맞아요. 돈이 다 없다 보니. 돈이 있다라고 하시면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긴 한데 돈이 약간 좀 없으면 어쩔 수 없고. 맞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부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단기 반등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추세 상승으로 보시는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하반기에 지금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려면 시장에 누가 참여를 해야 되느냐. 다주택자가 시장에 참여를 많이 해서 매수를 많이 해줘야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른다라고 좀 보거든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려면 취득세 중과가 일단 풀려야 됩니다. 취득세 중과가 하반기에 풀려버리면 시장은 진짜 폭발할 거라 보거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다주택자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실 현금도 별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렇죠. 역전세에 많이 물려있거든요. 네. 올 상반기에도 뭐 서울 경기도권이라 치면 해당 1, 2억 정도는 역전세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도 만기가 돌아오는 집들은 최소한 최당 1억, 2억 정도는 보증금을 또 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주택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주변 다주택자 보시면 분양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특히 오피스텔 분양권도 가지고 계시고 예전에 한창 인기가 있었던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무조건 마이너스 1억 정도 합니다. 최당. 이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힘을 못 써요. 돈도 없고. 저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쯤 되면 거의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자금적인 압박감이 어느 정도 해결되신 다주택자들이 취득세 중과까지 풀려버리면 다시 시장에 무조건 참여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무조건 폭발하게 되어 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 그렇게 될 것이냐
것이냐, 내년 상반기쯤에 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하반기도 좋은 분위기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죠. 하반기는 지금 올해 상반기 거래량처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예상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가 풀린다 한들 지금 말씀대로 다주택자들이 과연 시장에 시원하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많이 드네요. 김 회장님은 역전세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혹시 또 물린 거 없습니까?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네. 한두 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에 따라서. 최대 좀 많이 났던 역전세 금액은 얼마 정도 났습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갱신을 하는 바람에 전세가를 많이 못 올려놓는 바람에 지금으로서는 다행인 일이 되어버렸네요. 그럼 크게 걱정할 일은 크게 없겠네요. 걱정할 일은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으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축하드립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금 보유와 대출 상환 중에서 지금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건지. 현금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일단 가정하에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여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금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보통 분들이? 한 1억 정도라고 1억 예상을 정도. 할까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2, 3년 전에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투자자분들이 원래는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갭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대출을 풀로 받고 월세 세팅을 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많이 받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을 다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다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결국은 어떤 걸 많이 받았습니까? 사업자 대출. 그렇죠. 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2, 3년 전에 받았던 사업자 대출 금리가 2%대 후반 아니면 3%대였던 게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면 7%까지 올랐어요. 저 거의 2배, 3배 가까이 올라버렸다 보니까 그 사업자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대출 상환하는 게 먼저라고 보고요. 왜냐면 현금을 은행에 저축한다 하더라도 한 달 이자가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한 4%? 근데 많아봤자 4%지 않습니까? 네. 한 2, 3%밖에 못 받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출 금리가 7% 쓰고 있는데 금리 2, 3% 받겠다고 그거를 현금 저축하는 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섣불리 투자를 하기보다는 확정적인 6, 7% 대출을 상환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5억 정도 대출을 받고 있다. 근데 현금 내가 1억밖에 없다라고 하면 갚아버린들 그러게요. 차라리 금리가 향후에 좀 내려가는 시기까지 그 1억으로 지금 받았던 대출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 게 맞지 않나? 네, 역전세를 대비하여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수가 많은 시기라서. 오늘 제 방송에 도움을 주셨는데 김 이장님이십니다. 처음 방송하다 보니까 어색한 것도 있지만 나중 되면 상당히 잘하실 거라 봅니다. 오늘 방송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